오늘 어른들을 위한 잔혹 동화는 러시아 전래 동화로 어머니의 목각 인형이 정리해준 복수, 아름다운 바실리사입니다. 아주 먼 옛날 러시아의 한 마을에 상인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부자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온 덕분에 궁핍하지 않은 생활을 했습니다. 더구나 귀여운 딸 바실리사가 태어나 재롱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부부의 하루는 그저 행복하기만 했고 바실리사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런데 바실리사가 8살 되던 해에 예기치 않은 불행이 닥쳐왔는데 바실리사의 어머니가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실리사를 불러 옆에 앉힌 어머니가 숨을 힘겹게 몰아쉬며 가까스로 입을 열어 바실리사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지만 바실리사의 어깨가 크게 들썩이면서 양 볼래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잠시 후 어머니는 품속에서 작은 목각 인형을 꺼내 바실리사의 손에 쥐어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바실리사, 그런 일이 없으면 정말 좋겠지만 만약에 앞으로 힘들거나 슬픈 일이 생기거든 이 인형한테 고민을 털어놓으렴. 이게 뭔데요, 엄마? 내가 내 나이쯤 되었을 때 외할머니한테 받은 건데 힘들 때 속마음을 털어놓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곤 했단다. 그러니까 이 목각 인형은 앞으로 내 수호천사가 돼. 바실리사의 어머니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몇 년 후 바실리사의 아버지는 두 딸을 둔 이웃 마을 여인과 재혼을 했는데 그때부터 바실리사는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아버지는 새어머니가 워낙 심성이 착해 친어머니처럼 잘해줄 거라며 바실리사를 안심시켰지만 새어머니는 아버지가 집을 비울 때마다 온갖 구실로 바실리사를 구박했습니다. 특히 아리따운 숙녀로 성장한 바실리사의 미모에 질투심이 폭발한 두 의붓 언니의 괴롭힘 때문에 바실리사의 매 순간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바실리사의 이부자리에 꿈틀거리는 뱀이나 지렁이를 던져 놓기도 하고 때로는 바실리사가 먹을 빵 속에 모래를 한 움큼 넣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랐던지 두 언니는 웃는 낯으로 바실리사의 두 다리를 잡아 가랑이 찢기를 했고 머물이 생겨 옷깃이 스치기만 해도 아픈 젖꼭지를 꼬집어 비틀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바실리사는 오전에는 밭을 메고 오후가 되면 뗄나무를 했으며 끼니 때가 되면 밥을 지어 바쳐야 했으며 온갖 빨래, 집 안팎 청소 역시 바실리사의 몫이었습니다. 하루는 큰언니가 입고 있던 속옷을 벗어 휙 던져주며 말했다. 깨끗이, 아주 깨끗이 내가 지금 달거리 중이라 핏자국이 있을 텐데 새 옷처럼 흔적도 없이 말끔하게 빨아야 한다고. 알았냐? 아, 알았어. 언니. 표정을 보아하니 안 입고 온 모양인데. 아, 아니야. 깨끗이 빨아올게. 하지만 작은 언니가 불쑥 끼어들어 악담을 퍼부었다. 너 같은 애는 말이지. 아주 못생긴 얼굴로 태어났어야 해. 엄마 없는 얘가 못생기기까지 했다면 우리도 널 조금은 불쌍하게 여겼을지 혹시 알아? 힘들면 운도 복도 없이 태어난 너 자신을 원망하라고. 우린 비록 아빠한테 버림받았지만 복이 많아서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잖니. 우리 엄마 꿰매 홀딱 넘어간 내 아빠의 돈을 펑펑 쓰면서 덤으로 너를 하녀처럼 마음껏 부리면서 말이야. 크크크. 맞아. 내 엄마가 일찍 죽은 것도 내 아빠가 장사꾼이라서 집을 자주 비우는 것도 다 내 팔자가 그러려니 하면서 살라고. 알았냐? 온종일 쉴 틈 없이 계속된 노동으로 온몸에 힘이 빠진 바실리사는 비틀비틀 걸음을 옮기면서 정말 복도 없이 태어난 것인지 생각했지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손에 꼭 쥐어준 목각 인형이 떠올랐는데 바실리사는 목각 인형과 언제나 함께하려고 저고리 안쪽에 작은 주머니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빨리 일어나지 않고 뭐 하는 거야? 맨날 늦잠에 게으름을 피우니 우리한테 욕을 먹지. 냉큼 튀어나오지 않을래? 꼭두 새벽부터 일어난 새 모녀가 바실리사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가까스로 자리를 털고 일어난 바실리사가 마당으로 나오자 새어머니가 큼지막한 몽둥이를 치켜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일찍? 넌 어떻게 돼? 내가 살가죽도 두꺼운 모양이구나. 온 집에 불이 다 꺼져 얼어 죽게 생겼는데 꼼짝도 하지 않고 잠을 자다니 말이다. 불이 다 꺼졌다고요? 헛소리는 그만 집어치우고 지금 당장 숲속 바바야가 오두막으로 달려가 불씨나 얻어와. 새어머니가 치켜들었던 몽둥이를 바실리사 발 앞에 던졌는데 그 몽둥이를 들고 가서 불을 붙여오라는 이야기로
바바야가는 깊은 숲속에 사는 마녀였습니다. 바바야가는 자신의 숲에 들어온 사람을 절대로 살려서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소문이 전설처럼 널리 퍼져 있어서 마을의 어떤 누구도 바바야가의 숲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바야가는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무시무시한. 그래서 못 가겠다고? 그게 아니라 그렇게 어물거리다 귀한 내 딸들이 감기라도 걸리면 어떻게 될까? 혹시 나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니? 지난 몇 년을 돌이켜보면 새어머니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가 장사길을 떠난 이후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 만큼 매질을 당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바실리사는 어쩔 수 없이 바바야가의 숲을 향해 걸음을 옮겼는데 한참을 걷다 보니 뼈로 만들어진 울타리, 곳곳에 갖가지 해골이 듬성듬성 걸려있는 바바야가의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바실리사의 온몸이 걸음을 뗄 수 없을 만큼 경직되면서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는데 난생 처음 본 섬뜩한 해골 때문에 숨마저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공포가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주신 목각 인형이 무서움을 몰아내 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한 바실리사는 저고리 안주머니에 넣어둔 목각 인형을 꺼내 쥐었다. 그러고 나서 마음속으로 외쳤다. 엄마, 무서워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러자 떨림이 거짓말처럼 잦아들기 시작했고 무서움까지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천천히 걸음을 옮길 수 있었는데 그 순간 오두막 뒤편에서 절구통에 올라탄 바바야가가 빗자루질을 하면서 나타났습니다. 이거 오랜만에 맡아보는 사람 냄새 아닌가? 새 그릇을 긁는 듯한 바바야가의 목소리에 바실리사는 숨이 턱 막혔다. 사람을 잡아먹는 마녀라는 소문이 널리 퍼진 만큼 외모가 무척 흉측할 거라는 예상은 충분히 하고 있었지만 목소리마저 소름이 돋을 만큼 끔찍할 줄은 몰랐습니다. 바실리사의 행색을 한 차례 위아래로 훑어본 바바야가가 물었습니다. 넌 뭐지? 왜 내 집 대문 앞에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넌 내가 무섭지 않은 게냐? 그러니까 죽고 싶은 거냐고. 바바야가의 다그침에 바실리사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바실리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목각 인형을 쥐고 있는 왼손에 힘을 주자 울렁거리던 가슴이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바바야가의 호통에 흠칫 놀란 바실리사의 입에서 갑자기 말이 터져 나왔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부터 오늘 아침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을 단숨에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제대로 자각하지 못할 만큼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으며 언제 그랬냐는 듯 두려움도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씨를 얻기 위해 날 찾아왔다는 말 아니냐? 네, 바바야가 할머니. 불씨를 나누어 줄 수는 있지. 하지만 공짜는 없다. 저는 돈이 없는데요. 돈? 그딴 건 나도 필요 없어? 그렇다면 내가 잠시 나갔다 올 동안 온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안방 가득 쌓아 놓은 빨래를 깔끔하게 해 놓을 것이며 곡식 창고에 보관해 놓은 밀 중에서 쭉정이만 골라내 그것으로 빵을 맛있게 구워 놓아야 해. 언제 돌아오시는데요? 해가 서산으로 넘어갈 때쯤. 겨우 한나절 만에 그 많은 일을 다 해놓으라고요? 그건 내 일이니 난 모르겠고 어쨌든 내가 돌아왔을 때 모든 일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불씨를 줄 거야. 다만 하나라도 어설픈 구석이 있으면 넌 죽을 때까지 이곳에 갇혀 내 종노릇을 해야 해. 낄낄낄. 바바야가는 괴상한 웃음을 흘리며 모습을 감추어 버렸고 바실리사는 눈앞이 캄캄했는데 청소나 빨래는 그동안 단련되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밀 쪽정이만으로 맛있는 빵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어 벌떡 일어난 바실리사는 청소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집안이 얼마나 너저분한지 치우고 또 치워도 표시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은 바실리사는 가쁜 숨을 이기지 못해 털썩 주저앉고 말았는데 그 바람에 품속에 넣어둔 목각 인형이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지친 바실리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지저분하게 이를 데 없는 집안 청소를 마친 바실리사는 빨래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는데 하늘을 보니 해가 서산마루에 비스듬히 걸쳐 있었습니다. 한나절 내내 청소만 한 것으로 바실리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어 온몸의 기운이 한 올도 남지 않고 빠져나가 버린 것만 같았는데 그때 어디선가 향긋하면서도 고소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바실리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는데 아궁이 위에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빵이 노릇하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하는 마음에 바실리사는
빨랫감을 던져둔 뒷곁으로 돌아가 보았는데 산더미처럼 쌓아둔 지저분한 빨랫감 대신 나뭇가지에 걸린 눈부시게 하얀 옷가지들이 산들바람에 나풀거리고 있었습니다. 넋이 반쯤 빠진 바실리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며 혼자 중얼거렸는데 바실리사가 발걸음을 돌리려는 순간 맞은편 나뭇가지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걱정하지 마, 바실리사. 흠칫 놀란 바실리사가 소리나는 곳을 바라보았다. 엄마가 준 목각 인형이었다. 슬프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수호천사가 되어줄 거라던 그 목각 인형이 나뭇가지에 걸터앉아 씩 굽고 있었다. 너는 정신을 가다듬은 바실리사가 말을 걸려는 순간 목각 인형이 본래의 딱딱한 모습으로 돌아가 나뭇가지에서 툭 떨어졌고 바실리사는 목각 인형을 조심스럽게 주워 품 안에 넣었습니다. 도무지 어찌된 일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엄마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이라고 바실리사는 믿고 싶었는데 잠시 후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자 바바야가가 돌아왔습니다. 집안을 둘러본 바바야가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깨끗하게 청소된 집과 맛있게 구워진 빵과 뽀송뽀송 마른 빨래와 바실리사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많은 일을 도대체 어떻게 다 해치운 게냐? 그게 그러니까 혹시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 아닐까 걱정되었지만 바실리사는 지난 한나절 동안 벌어진 일들을 속속들이 말해주었습니다. 목각 인형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절대로 해낼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을 거라는 마음가짐까지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품 안에 넣어둔 목각 인형을 꺼내 보여주려고 하자 순식간에 얼굴색이 하얗게 질린 바바야가가 자지러질 정도로 깜짝 놀라며 뒷걸음을 쳤습니다. 멈춰 꺼내지 말라고. 바바야가 할머니는 목각 인형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혀, 하나도 안 궁금해. 그러니 제발. 그래도 난 목각 인형이 엄청 무섭다고. 알았냐? 천하의 바바야가 할머니가 이 작은 목각 인형을 무서워한다고요? 그 목각 인형에는 젊은 나이에 죽은 내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홀령이 담겨 있어. 나 같은 늙은 마녀의 천적인 꽃다운 여자들의 홀령 말이다. 게다가 그 홀령은 수백 수천 배로 갚는 복수의 화신이야. 바바야가는 질린 얼굴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바실리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이 바바야가는 눈에서 불꽃을 내뿜는 해골 지팡이 하나를 던져주면서 가버리라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달라던 불씨를 주었으니 꺼지란 말이다. 네. 갈게요. 고맙습니다. 바바야가 할머니. 어서. 빨리. 지금. 당장. 그럼 안녕히. 나는 그 목각 인형만 없으면 언제나 안녕해. 그러니 제발 좀 사라져 달란 말이다. 바실리사는 쫓기듯 바바야가의 오두막을 나섰는데 숲길을 걸으며 바실리사는 바바야가에게 얻은 해골 지팡이 때문에 고민스러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가면 소름 끼치게 무서운 물건을 집 안으로 들여왔다고 혼이 날 것이고 지팡이를 버리고 맨손으로 가자니 불씨를 얻어오지 못했다고 혼날게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불이 없어 추위에 떨며 굶고 있을 텐데 야단을 맞더라도 들고 가는 게 낫겠다고 마음을 정한 바실리사는 발걸음을 재촉해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할 무렵 집에 도착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새어머니와 두 언니는 방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오들오들 떨고 있었는데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 모두 눈이 퀭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새어머니, 불씨 구해왔어요. 바실리사가 방에 들어서자 새어머니는 대뜸 짜증부터 냈다. 꼭두 새벽에 출발한 애가 이제야 나타나다니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늦게 온 거 아니냐? 아니에요, 새어머니. 바바야가가 어찌나 많은 일을. 그제야 바실리사가 들고 있던 해골을 발견한 새어머니가 벌러덩 자빠져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고 소스라치게 놀란 두 언니 역시 손으로 눈을 가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불쉬고 뭐고 당장 나가라는 말에 바실리사가 방향을 바꿔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 품속에서 목각 인형이 튕겨져 나와 해골의 콧구멍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바실리사의 손을 떠난 해골 지팡이가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해골 지팡이는 여전히 경련을 계속하고 있는 새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좁은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듯한 소리가 나면서 해골의 이빨 사이에서 뱀과 지렁이가 나오더니 새어머니의 입과 코와 귀는 물론 치마를 헤집고 항문과 음부 속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두 언니의 몸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는데 해골 지팡이가 그런 두 언니를 향해 입김을 불자 언니들의 머리카락이 한 올씩 타들어가더니
순식간에 반들반들한 민머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무 토막처럼 굳어있는 두 언니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고 바실리사는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지만 아니었는데 수백 수천 배로 복수한다는 바바야가의 말이 사실인 모양이었습니다. 해골 지팡이가 고개를 까딱하자 두 언니가 벌떡 일어나 마치 체조라도 하려는 것처럼 두 팔과 다리를 쫙 벌렸고 겨드랑이 옷섭이 찢어졌고 몇 가닥 되지 않는 겨드랑이 털이 타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타구니였는데 꼬불꼬불 보송하게 자라 음부를 덮고 있던 거웃이 찌지직거리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두 언니의 입에는 빵이 물려 있었는데 빵 조각 사이에서는 모래가 잔뜩 묻은 지렁이가 한 마리씩 꿈틀거리며 삐져나와 콧구멍과 귀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언니 못지않게 놀란 바실리사 역시 꼼짝도 할 수 없었지만 자기 마음속에 저런 복수가 싹 트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실리사는 고개를 저었는데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새어머니와 두 의붓 언니가 원망스럽기는 했지만 저토록 끔찍한 복수는 상상조차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야. 어쩌면 저보다 더 악랄한 안가품을 꿈꾸었는지도 몰라. 나 자신도 모르는 내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에서는. 이튿날 아침 일어나 보니 새어머니와 두 언니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바바야가의 해골 지팡이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바실리사는 저고리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목각 인형을 꺼냈는데 목각 인형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몇 년 전 어머니가 손에 꼭 쥐어준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오늘 어른들을 위한 잔혹동화는 러시아 전래 동화로 어머니의 목각 인형이 정리해준 복수, 아름다운 바실리사였습니다.